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어제 무슨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프로젝트 같은데 뽑혀서 거기 발대식을 갔다 왔는데, 제가 어제 거기 갔다 와서 느낀 거는 나는 경영이나 뭐 전략 이런 거랑은 정말 안 맞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발대식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자신의 채널을 어떻게 해야 더 홍보를 할 수 있고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인가, 뭐 그런 전략에 대한 이런 강연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그냥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영 전략 이런 거랑은 저는 되게 거리가 멀고요. 잘 안 맞아요, 성격도. 그래서 보통 경영 쪽 책을 잘 안 읽게 되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저는 자기계발서도 잘 안 읽어요. 어렸을 때는 좀 읽었는데, 어렸을 때는 막 시크릿 같은 것도 읽고, 뭐 마시멜로 이야기도 읽어봤고,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그런 책들도 어렸을 때는 조금 읽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제가 한 2가지 정도의 이유에서 자기계발서를 점점 안 읽게 됐는데요. 하나는 그 사람들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다르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다른 환경과 조건과 어떤 각자의 기질과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조건 하에서 각자가 어떤 삶을 꾸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 잘 안 읽게 된 게 있고요. 2번째는 보통 그런 책에서 말하는 성공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사회적인 부와 명예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를 내리잖아요. 저랑은 약간 뭐랄까 좀 안 맞는 개념이어서 점점 더 안 읽게 되고 멀어지고 그런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뭔가 저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이렇게 해주는 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읽는 자기계발서 같이 생긴 철학서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은 바로 로마의 5현재 중 마지막 황제라고 불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명상록이라는 책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5명의 현명한 황제 중의 마지막 한 사람이고요. 그 스스로도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 학파의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신에 대해서 계속 성찰하고 이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깊이 들여다보면서 쓴 책이 이 명상록이라는 책이고요. 원래 원제는 나 자신에게 라는 뜻입니다. 먼저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수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이제 넓은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도시에 살던 도시민들이 어떤 자신의 도시 국가를 잃고 대제국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당시의 도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뭐 서울이면 서울, 뭐 나는 거기에 산다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체성의 일부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거대 제국으로 편입이 되면서 어떤 거대 제국과 개인 사이의 어떤 균열, 불균형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2가지 철학의 학파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쾌락주의라고 부르는 이제 학파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진짜 쾌락만 쫓고 이런 학파라기보다는 조금 더 욕망을 줄이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금욕주의라고 부르는 학파인데요. 이 스토아 학파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물론적 일원론이라는 개념입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유물론적 일원론이 뭐냐? 세상의 모든 것, 자연의 모든 것, 심지어는 신마저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물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아주 거칠게 말해서 그것이 뭘 의미하냐 하면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이 급변하는 세계와 그 제국과 개인 사이의 균열을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물체로 이루어져 있고 각자의 섭리에 따라 운동하고 순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가 어떤 일을 겪든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는 것. 그래서 평정심, 아파테이아라고 부르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명상록을 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후기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일종의 일기를 적은 거예요. 철학적 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잠언 같은 말도 있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도 있고 스토아 철학을 대변하는 말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서없이 써놓은 건데 그것을 후대의 학자들이 권과 장으로 나눠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차에 보면 권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잠깐 알아두시면 좋은 게 고대 그리스 로마의 책들은 그 장 있죠. 우리가 챕터라고 부르는 것을 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플라톤도 마찬가지고요. 책 이렇게 펴보시면 1권, 2권, 3권, 4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건 장을 표시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12권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 것 같죠? 이 책을 읽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을 철학서로 보지 않고 정말 어떤 잠언집처럼 읽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그렇게 읽을 만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를테면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되 흥분하지도 나태하지도 위선자가 되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다. 혹은 이런 구절도 있어요. 네 안을 들여다보라. 너희 안에는 선의 샘이 있고 그 샘은 네가 늘 퍼내야 늘 솟아오를 수 있다. 와 같은 구절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거.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고 추구하는 바가 있을 때는 그 결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뭐 이런 대화의 기술이라든가 소박함과 겸손함을 지니고 미덕과 악덕의 중간에 있는 것들에 무관심함으로써 너를 빛나게 하라. 인류를 사랑하라. 신을 따르라. 이런 구절도 있고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시간을 마음의 평정을 얻는 데 쓰지 않으면 너의 시간도 너도 사라질 것이고 두 번 다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와 같은 어떤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하라 라는 메시지라든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이런 교훈적인 말들이 정말 많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철학적인 부분까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중심적인 사상이 여기저기 구절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구절들이에요. 이성적인 혼은 우주 전체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허공을 두루 거닐며 우주의 형태를 규명하고 무한한 시간 속으로 뻗어나가 만물의 주기적 재생을 파악하고 고찰한다. 뭐 이런 구절이라든가 아니면 만물은 저 공통된 지배적 원리에서 비롯되며 그 원리에서 직접 유래하거나 그 원리의 부수 현상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세계에 대한 분석들, 또 이성적인 피조물의 목적은 가장 오래된 국가의, 그러니까 즉 우주의 이성과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다. 와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완전히 분리되기는 조금 어렵고요. 사실 읽다 보면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너는 어차피 죽음으로 소멸할 거고 자연의 모든 것은 다 소멸하고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식의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된 경우들이 있어서 완전히 분리하긴 어렵지만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두 가지 다 사용하면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침대 맡에 얘를 두고요. 자기 전에 그냥 아무 데나 펼쳐요. 그냥 이렇게 짠! 펼쳐서 그 페이지에 나오는 구절들을 읽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요. 누워서 이게 무슨 뜻일까? 나의 삶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가만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방법은 그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저처럼 읽으셔도 되고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얻는 위안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명론적인 철학이거든요. 세상의 만물은 자기 섭리대로 흘러가고 본성상 그렇게 될 일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평정심을 가져라 라는 건데 되게 체념적이잖아요. 되게 운명론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근데 거기서 받는 그런 허무함에서 받는 이상한 위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될 일은 그렇게 된다 라는 말에서 오는 어떤 위안 같은 게 있고 동시에 거기서 내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성품 또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위안을 받고 싶을 때도 읽고요. 아니면 나 자신을 조금 이렇게 반성하고 돌아보고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이 책을 읽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되게 자기계발서 같은 책이고 어떻게 읽으면 철학서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처럼 자기계발서에 큰 흥미가 없고 손이 잘 안 가지만 내가 조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이런 책을 좀 찾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명상록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접근을 했다가 뭔가 좋은 말을 보기 위해서 접근을 했다가 철학적인 주제로도 또 철학서로도 조금 이렇게 옮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추천책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